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또 멤버십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자, 세 번째, MB의 4대강 프로젝트 그 뒷담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요, MB가 4대강을 한 게 잘한 거냐, 도대체 못한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이제 하셔요. 그리고, 좀 알려달라, 제대로 알려달라, 이제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말하자면 소용돌이의 MB의 4대강 프로젝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하나 확신드린 건 MB는 정말 비정치적인 대통령이었고, 어떻게 보면 반정치적인 대통령이어서 이 4대강을 추진했고, 또 4대강 때문에 MB가 커다란 곤욕을 치렀다는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4대강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섬진강이 굉장히 큰 피해를 섬진강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섬진강은 이 4대강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섬진강 보수를 하면서 우리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4대강이 지금 4대강 주변은 비교적 피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장마에도 또 물폭탄에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8년 동안에 물이 이렇게 이번처럼 물난리가 난 적은 없지만 꽤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였으면 4대강 이전이었으면 대단한 홍수 피해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물난리를 겪었는데 4대강 프로젝트가 완결된 이후에 우리는 물난리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태국의 홍수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국 그 잉러 총리도 와갖고 우리도 4대강과 같은 걸 똑같은 걸 하고 싶다, 도와달라, 이렇게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와갖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 4대강에 대해서 누가 옳으냐, 4대강 잘했냐 못했냐, 여러분 잘한 겁니다. 4대강은 꼭 필요했고, 이것이 뭐 국토 훼손이라든가 자연보호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자연보호라는 거는 아주 과격했던 극자, 말하자면 운동권이 1990년에 자 동구권부터 시작해갖고 소련이 다 넘어지면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경운동가로 대대적인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막 극렬하지? 왜 저렇게 과격하지? 바로 그 본체가 극좌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자, 태양광을 한다고 해갖고 산을 다 깎아놓고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 한다고 그래서 나무를 다 깎아버려갖고 민둥산을 만드는 우리 국토가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난리가 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물난리의 최고의 범죄는, 최고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태양광을 만들겠다고 해서 국토를 훼손시킨 자들입니다. 결론, MB의 4대강 프로젝트는 옳았습니다. 그리고 4대강을 우리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피해를 정말 많이 막고서 이제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하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처 주민들이 다 좋아한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영산강에서 오히려. 자, 이경희님, 사업과 나무 심기는 평생 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다원님께서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은 훌륭한 사업이다. 이 대통령이 그립다. 네, 저는 이거는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우파 사이에서도 4대강 저거는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이 들까?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MB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한이 있었어요. 그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4대강에 대해서 단합이라든가, 말하자면은 업자끼리 짬짬을 해가지고 부정으로 돈을 먹은 거, 이거를 거의 2년 넘게 털었어요. 다 털었어요. 뭐 그 당시에 MB부터 시작해갖고 MB의 측근들, 뭐 이상들 다 털었어요. 그래갖고 4대강을 통해갖고 MB를 말하자면은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거나 막 거기까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MB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MB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4대강 갖고는 나를 문재인 정권이 털 게 없을 거다. 왜? 박근혜 정권 때 나 다 털렸다. 다 조사받고 다 이렇게 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지 않느냐. 실제로 MB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기가 말하자면 현대그룹에서 상당히 사업의 이 중심에 있고 뭐 MB도 뇌물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MB가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뇌물 갖다 줬다 뭐 이런 증언을 한 사람을 제가 몇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좌파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이 최태민한테 뇌물 갖다 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었었죠. 근데 하여튼 다 이 4대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정리해주면, 첫째, MB는 이 토목이 강점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야, 그래서 4대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토를 재개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MB는 토목업자였기 때문이었고, 토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MB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MB는 제가 볼 때는 토목전을 하는 게 MB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실수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상전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MB가 4대강을 해가지고 MB 집권하는 동안에 공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뇌송송 구멍탁. 즉 말하자면은 소고기 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미국이라는 효순이 사건과 딱 도플갱어를 시키고, 그 다음에 MB가 말하자면은 국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돌보지도 않고 막 미국만 생각하고 막 돈만 생각하는 MB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정권 흔들기를 한 거예요. MB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MB는 이것이 소고기 문제가 아니라 사상전이라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MB는 철학적인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보수의 가치가 확고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MB는 4대강에다가 더 올인을 한 거야. 이거 내가 잘하는 거,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고 내가 자신 있는 거. 그래서 MB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러니까 사상전에 몰입을 하지 않고 토목전에 한 거 실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괄 공사 집착한 거. 그때도 그랬어요. 뭐 영산간 쪽에서도 뭐 반대 일어나고, 뭐 낙동강 쪽에서도 신부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만 먼저 해보면 어떠냐. 그렇게 하면은 뭐 경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를 빨리 집중해서 하면은 그게 좋지 않냐. 그때 MB가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전 의원이 몰라서 그렇다. 이 공사는 다 기계도 빌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를 잘 지키는 게 세금을 아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군데를 함께 하는 것이 또 세금을 아끼는 거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여기에서 하고 돌리고 뭐 ABCD로 다 돌리고 뭐 굴삭기는 여기서 돌리고 뭔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동안 저한테 그 설명을 했어요. 이래야지 세금을 아낀다고. 제가 더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는 대통령이고 저는 일개 의원이고, 그래서 정말 비정치적인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MB의 실수는 뭐냐. 그 손발들이 굉장히 무능했어요. 특히 국무총리, 이 정은찬 국무총리. 어떻게 보면은 국무총리가 목숨을 걸고 MB의 발언막이라든가 가림막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몇몇 이 참모들도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점에 있어서 MB가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단합 짬짬이 이득. 여기에서 이제 MB는 자기가 알던 사람들, 공사 잘하던 사람들 뭐 거기다가 훈수를 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MB가 돈 1.1%라도 먹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미 다 탈린 거예요. 근데 좌파들이 이걸 갖고 계속 흠집을 내지만, 여러분 보세요. MB가 돈 먹었다고 나온 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의 측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괜히 옷꽃 치르고 이러다가 다 무혐의 났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대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MB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에 의해서
MB가 매우 비정치적, 정치를 모르는 반정치적인 시도로 했던 것이 4대강이었다. 두 번째, 4대강은 즉 물난리에 대해서 재해 관리를 하기 위한 국토 정비 사업이었다. 뭐 국토를 파헤치고 뭐 국토에 뭐 나무를 뽑고 이건저건 태양광 지들이 돈 먹기 사업인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사업이었다. 세 번째, MB는 매우 순진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4대강에 대해서 나도 뭐 안 좋은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이라든가 또 이 정권 차원에서 이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서도 우파가 메신저로서 동원돼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4대강 문제는 언제 제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기여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면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나라 걱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보수들이 그렇다면은 어떻게든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보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MB가 좀 돈 먹었나? 옛날에 노가다 했으니까 노가다들은 뻔하잖아. 막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MB도 정주영 회장 밑에 있으면서 뇌물도 주러 다녔고 그때 뭐 뻔한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MB도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갈비짝도 받아 보셨고 정주영 회장 밑에 있으면서 현대건설의 부장 전무 고속 승진하면서 집에 갈비짝도 왔을 수 있었을 거고. 그러나 저는 MB에 대해서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애국심이 있어요, MB. 그리고 자기가 욕먹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MB에 대해서는 제가 감탄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MB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당히 겸손한 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겸손하고 냉정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에 대해서 반대의 측면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은 의심은 아닙니다만은 반문에 말하자면은 스킬, 이거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스킬, 모든 걸 동원한다 하더라도 MB의 4대강은 잘한 일입니다. MB의 4대강은 유효했습니다. 왜? 우리보다도 4대강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4대강 잘했다고 다 박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